요즘 소비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경기가 어렵다. 돈이 없다. 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뭘까요? 공항은 계속 붐빕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역대급 출국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성수기에는 항공권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어도 좌석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여행 수요가 늘었다는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소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싸게 사는 것보다 같은 돈으로 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일본은 이제 거의 주말 해외가 됐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 단기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항공편 공급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동남아도 여전히 강합니다. 베트남 다낭 나트랑, 태국 방콕 같은 지역은 휴양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으면서 꾸준히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유럽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같은 전통 관광지는 물론이고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경험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들도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경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기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보면 최근 연간 매출이 약 14조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1조 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국제선 여객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노선 탑승률은 80에서 90% 수준까지 올라왔고 프리미엄 좌석 수요가 늘어나면서 객단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좌석을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좌석을 얼마에 파느냐가 더 중요해진 구조입니다.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5천억 원 이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예전처럼 단순 패키지 중심이 아니라 자유여행과 프리미엄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여행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냥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비싼 여행, 더 만족도가 높은 여행,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지금 기업들은 고객의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하나 팔면 거래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고객의 이동 시간, 계획하는 시간, 머무는 시간까지 전부 비즈니스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동 시간을 가져갑니다. 여행사는 계획 시간을 가져갑니다. 호텔은 체류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 같은 저비용 항공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인다면 제주항공은 여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저가 항공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전체 여행 시장 자체가 커졌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프리미엄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가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리미엄과 저가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투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투어와 비슷한 여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패키지 중심에서 벗어나 테마형 여행과 맞춤형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골프 여행, 크루즈 여행, 장기 체류형 여행처럼 고부가 상품이 늘어나면서 수익 구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업황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상품 구조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놀자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놀자를 그냥 숙박 예약 플랫폼 정도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사스 기반 여행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호텔 운영 시스템까지 진출하면서 여행 산업의 백엔드 플랫폼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행 산업이 점점 더 IT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볼 기업이 호텔신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신라를 면세점 기업으로만 보지만 사실 이 회사는 여행 소비의 핵심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은 여행객이 거의 반드시 거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어나면 면세점 매출 구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기업인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여행객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항공권은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에서 삽니다. 여행 상품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서 고릅니다. 숙소는 야놀자 같은 플랫폼에서 예약합니다. 공항에 가면 호텔신라 면세점을 이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간 흐름 안에서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느냐가 기업 가치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건 단순한 여행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전체가 시간을 점유하는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OTT는 시청 시간을 가져갑니다. SNS는 주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게임은 몰입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행 산업은 현실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실제 시간을 쓰는 경험은 대체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다릅니다. 한 번 시간을 내서 떠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기억으로 남기기 때문에 소비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여행 산업은 한 번 경험하면 반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번 일본을 가보면 또 가고 싶어집니다. 한 번 좋은 호텔을 경험하면 더 좋은 호텔을 찾게 됩니다. 한 번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하면 다음에도 비슷한 수준을 원하게 됩니다. 이건 소비라기보다 점점 습관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첫째, 이 산업은 단순 경기 민감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프리미엄화가 진행되면서 마진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화가 진행되면 반복 수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넷째, 항공 여행 플랫폼 면세 호텔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결국 지금 공항이 붐비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소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여행붐이 아닙니다. 소비의 중심이 물건에서 시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고 그 시간을 누가 더 많이 점유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새로운 산업 경쟁의 시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